권원태 박사님 워낙 기후변화에 저명한 세계적인 전문가시라 기후변화에 관한 많은 말씀도 해주셔서 제가 발표할 내용의 상당 부분은 제가 생략하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 소개는 좀 전에 잘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기후변화 또 기후변화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제가 슬라이드는 준비해서 지나가긴 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줄여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후변화, 저는 기후변화가 기본적으로 우리 인류의 산업혁명에 의해서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1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고체 연료의 대량 사용 방법을 알아낸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2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디젤 엔진과 휘발유 엔진을 개발했고, 특히 전기를 인위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에디슨은 그것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예,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지식정보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혁명입니다. 1960년대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 컴퓨터는 1980년,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은 90년대 후반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공지능을 이야기하고 오늘도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빅데이터 또 초연결의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 아까 김상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AI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기를 소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실제 2022년 어느 데이터 센터 한 곳에서 소비한 전력만 25기가와트 아워였고, 이것은 4인 가구 6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기량입니다. 이걸 통해서 11,000톤 이상의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배출됐죠. 22년에는 현재 147개의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29년이 되면 4배에 해당하는 637개 데이터 센터가 설립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이러면 신형 원전 거의 30기분에 해당하는 전력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파고 인공지능을 이긴 단 한 명의 기사가 바로 이세돌입니다. 그때 이건 추정치긴 합니다만은 이세돌이 쓴 에너지는 약 2kWh에 불과한 반면 초기 인공지능이었던 알파고는 거의 5만 kWh의 전기를 소비해서 인간이 지긴 했지만 에너지 소비 면에서는 25,000배의 그런 효율을 가진 것이 인간의 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산업혁명은 저는 에너지혁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차는 고체 연료의 대량 소비 방법, 2차는 액체 연료 대량 소비 방법을 알아낸 것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산업화 시대라고 하는 1800년 이후에 에너지 소비는 거의 5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 연료의 대부분은 화석연료였기 때문에, 화석연료의 주성분은 또 탄소이기 때문에 대량의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했고, 에너지 사용과 거의 같은 모양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온실가스 배출량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아까 권원태 박사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온실가스 농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처음 우리가 이런 농도를 측정을 시작했을 때는 310ppm 정도였던 것이 가장 최근에는 427ppm까지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온실가스의 증가 속도를 보면은 1년에 약 3ppm 정도 증가하게 되고, 제 생각엔 대략 2032년이 되면 과학자들이 걱정하는 임계점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것도 제가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가장 더운 해도 10년 사이에 6번 있었다고 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올 여름 더워도 사실 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서 8월까지 지금까지 기상장비가 확대되기 시작한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그런 온도를 차지했고요. 8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에 열대야가 37일 계속됐고, 제주도는 45일간 연속되었다고 합니다. 예, 기후변화 관련해서 국내 대응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1992년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이 됐고, 94년에 발효됐습니다. 사실 금년은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발효되고 꼭 30년이 된 그런 해입니다. 네, 매년 기후변화 총회가 있는데 이 총회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후변화 관련 회의는 아마도 전 세계에서 100회 이상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적어도 3,000회 이상 회의가 있었을 건데 아직 인류가 아직 그 받아본 성적표는 굉장히 초라하다는 것이죠. 지난해 갔을 기후 당사국 총회의 모습이고 작년에 무려 10만 명 정도가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클라이밋 엑스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과거에는 정부 당국자들이 모여서 어떤 협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기회였다고 하면 이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보를 교환하고 새로운 어떤 방안을 도출하는 이런 어떤 공론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혜성 박사님 또 지난해 가서 탄노기 위원장님 만나봤던 사진이고 역시 한국관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네, 21일 기후변화 총회에 관한 것도 아까 권한태 박사께서 상세히 설명을 주셔서 제가 지나가긴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과학자들은 1990년에는 이게 잠깐 나타났다 없어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지난해는 드디어 기후변화가 분명하다, 명백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인류가 굉장히 빠르게 녹고 있는 얼음 위에 서 있고 그 얼음이 곧 이제 임계점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해야 되고 모든 방면에서 기후 행동을 해야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근래에는 보기 드물게 이런 기후변화 총회장에서 이런 시위가 있기도 하고요. 예, 우리도 지금 2019년부터 서울에서 또 대전에서 이런 기후위기 비상행동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깐 멈췄다가 2022년에 다시 시작했고 금년에도 역시 강남대로에서 이런 기후 행진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 굉장히 어떤 큰 의미 있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헌재가 우리 탄노기법을 약간 위헌 소지가 있어서 헌법 불합치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법에 보면 2030년까지의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그 사이에는 아무런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의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그런 기본권을 어겼다고 해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4건의 그런 헌법 소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병합 심리하면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범했다고 헌재가 판결했습니다. 저는 아시아에서 첫 번째 있는 일이고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지금 탄소 중립에 동참하겠다고 한 나라는 155개국이고 그 배출량 합계는 90%에 이릅니다. 또 아까 권 박사도 이걸 발표해 주셨는데 클라이밋 액션 트래커 홈페이지에 따르면 다들 탄소 중립 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각국의 정책은 정책대로 한다면 2100년에 거의 3.4도 즉 우리 목표의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4,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국민의 답변자의 100명 중에 95명이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렇게 발표를 했고 실제 서울과 같은 도시의 경우도 온실가스의 80%, 어떤 데이터는 90%가 건물과 수송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둘 다 우리의 시민들의 생활, 공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대구, 광주도 60~70%가 건물과 수송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이건 중앙정부가 해야 된다. 또 어쩌면 탄노기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기후변화가 남의 이야기이고 다른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가 나의 문제, 내가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런 내재화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관심과 성찰, 지식, 기후변화 원인에 대한 어떤 자각, 정책 요구 그리고 실천과 이런 기후행동의 전파가 절실한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기후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해야 되는데 여기에 저는 예술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우리 다 알고 계신 속담이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백견이 불여일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경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예, 실제 제가 바르셀로나에 있는 가우디 성당이라고 하는 라파밀리아 성당입니다. 몇 년 전 사진으로 봤을 때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제 눈으로 보니까 그것을 다 전달할 수 없을 정도로 1000배 이상 큰 어떤 감동을 느꼈습니다. 예, 사적인 거지만 제가 우리 탄능이 위원장님 저보다 더 크게 다치셨는데 저도 작년 6월 달에 어디 지하철 타러 내려가다가 넘어지면서 복숭아뼈가 부러져서 좀 이렇게 장애인 모습이 됐습니다. 제가 이 장애인이 되고 나서 일시적인 장애인을 갖게 됐습니다만은 장애인 분들이 지하철에서 시위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센터장님은 늘 이런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의 온도가 올라가서 응급실로 얻고 뛰어가면서 내가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런 작품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아까 우리 김사겸 위원장도 말씀하셨죠. 이 아트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아트는 정말 직관을 통해서 어떤 물질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것을 아트라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는 누군가요? 이런 기후변화 현상이든 그런 사물을 새롭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일반인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 예술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술 행위는 이런 대상에 대해서 상상적으로 얻은 인식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형상화하는 것이고 이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예술가와 같은 이미지를 갖거나 또는 유사한 또는 또 다른 거기서부터 출발한 또 다른 이미지를 생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술이 기후변화의 어떤 내재화에 대단히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장 위대한 예술가인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어머니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가장 숭고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이걸 조각으로 표현했고요. 예, 샤갈은 이걸 그림으로 표현했고 또 많은 예술가들이 여러 형태로 가장 슬프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재작년 기후변화 총회에 갔더니 이 사그딕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작품을 폐기물을 갖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예, 사람들에게 같은 작품들이 되겠고요. 사실은 쓰레기고 버릴 것들이지만 이렇게 모아보니까 예쁜 예술이 됐다는 겁니다. 예. 역시 그러한 작품들을 보게 되고 제가 저의 친구인 파나가 이철수입니다. 굉장히 진보적인 친구인데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단히 열정적으로 많은 그림 엽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일반인들의 시각을 변화시키는데도 이철수 화백의 역할이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판화 또 여러 글들을 통해서 전파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전창원 조각가의 작품입니다. 이 보이는 북극곰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북극곰입니다. 이런 북극곰들이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빙하가 녹으면서 사냥터를 잃게 되고 멸종 위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조각이 되겠습니다. 예, 또 기상청은 매년 기상기후 사진 영상 공모전을 하고 있고 이것은 한 지붕 두 가족처럼 한쪽에선 밝은 햇볕이 비치고 있고 한쪽에선 폭우가 내리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기후변화를 좀 더 실감 있게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도시가 침수된 현상, 폭설로 자동차들이 묶여있는 그런 현상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제가 최근에 다녀온 그런 전시회입니다. 박노해 시인의 이런 사진전이고요.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말레이시아 설치예술가가 가장 유명한 주간지인 타임지 표지에 실었던 작품이 되겠고요. 세계 지도에 성냥개비를 꽂아놓고 거기에 불을 붙이면서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고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4개 2050 서울이라는 그런 작품이 되겠고요. 굉장히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씨의 작품입니다. 예, 조금 긴데 조금 넘겨주실래요? 예, 4개는 비발디가 작곡한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그런 작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래 작곡가는 인간이었지만요. 현재 새로 여기 연주되고 있는 작곡가는 사람이고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기후를 악화시켰고 그 사계에 대해서 변화를 느낀 것은 인간이고 인간이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고 그래서 이런 음악에 만약에
이 음악을 제대로 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시는데 불편하고 안 좋게 들리신다면 인간으로서 여러분은 지금 당장 행동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투모로우 영화에 나왔던 것이 재작년 부산 흰남로에서 그것이 재현됐었죠. 이것도 얼마 전에 있었던 전시회입니다. 리얼뱅크시라고 하는 거리의 화가의 전시회입니다. 예, 이렇게 표현했나요? 지금 웃고 있나? 곧 대가를 치를 걸세.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 지구는 우리들은 지금 기후 재앙을 향해서 졸면서 걸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실제 이것도 제가 이번 작품 때문에 많이 전시회도 다녀왔는데요. 무브 사운드 이미지라고 하는 전시회입니다. 예술과 이런 기술이 융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현재 하고 있는 전시회입니다. 푸트라 서울에서 하고 있고요. 레픽 아나돌이라고 하는 작가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예,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트가 과거에는 기술이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과학자이자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술과 과학은 계속 분리해서 이렇게 지나왔습니다만은 예술과 과학은 둘 다 상상력과 독창성 그리고 새로움을 추구하면서 각각 학술적 함의와 예술적 함의를 추구하는 부분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인재 과학과 예술이 원래 동의어였는데 다시 한 곳으로 모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학과 예술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시기가 되었고요. 우리는 이런 과학과 예술 힘을 합쳐서 과학은 직관과 은유의 힘을 필요로 하고 예술은 과학으로부터 어떤 지식을 필요로 해서 통섭이라고 하는 지식의 통합성을 통해서 기후의 해결과 탄소 증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우리 김성 위원장님도 보여주셨는데 저도 역시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기후가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위기다 하는 걸 나타내달라고 하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줬고요. 제가 사실 첫 페이지에 있었던 그림도 이 인공지능이 그려준 그림이 되겠습니다. 예, 폭염, 캘리포니아 산불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런 사진을 보여줬고 인구 증가, 도시 확대, 환경 오염의 가중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예, 이건 수라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수라는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그런 영화고 기후위기도 우리가 자연을 함부로 대응한 그런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제포럼이 기후 해결을 위한 통섭의 첫 걸음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첫 발표를 마칩니다. 포럼을 기획한 광주시 광주 미디어 아트 창의 포럼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